자,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김재민 이사와 함께 방송 통해서 먼저 또 부동산 고민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네, 망원역 그 2번 출구 있는 데인데요. 망원역이요? 예. 예. 거기에 저기 다세대 빌라를 하나 매입하고 싶은데 제가 살 건 아니고 네. 저희 딸이 그쪽에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어느 쪽으로 투자 금액은 한 7, 8천 되는데요. 그거를 매입해서 네. 전세로 주려고 하는데 예. 어떻게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망원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떤 곳인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망원 지역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물건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떤 물건을 특정 물건을 찾으신 건 아니고 네네.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괜찮나? 혹은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죠? 예, 혹시 재건축 재개발도 될 수 있는 건지. 재개발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예, 예.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포인트는 다세대 빌라인데 내가 여유 자금은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되고 그리고 네네. 재개발도 혹시 나중 가서 가능한지 이 부분을 네.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제 2번 출구 쪽이라고 딱 한정 지어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2번 출구에 이제 지하철역이 있어서 이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뭐 강 쪽이다 해서 이쪽을 보신 거는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아마 요 이제 인근에 있는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이것도 어느 일정 부분 포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년 후에 입주를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투자 요소로만 남겨두실 건가요? 아, 우리 딸이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쪽에 지금 매입을 하고 싶다는데 엄마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또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쵸? 예,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네. 자, 망원역이 있고요. 이제 합정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이제 마포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제 마포구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이 망원 합정 지역은 예전부터 말이 많던 지역이에요. 네. 어떤 걸로 말이 많았냐면 역시 바로 옆에 수변이 있죠. 네. 그렇죠. 수변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한강변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네네. 과거에 뭐 르네상스 계획 여러 가지 뭐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런 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네. 기대감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요. 네. 조건이 필요해요. 무조건 다 재개발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재개발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길이 우리 집과 잘 붙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고급 용어로 따지자면 접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로가 우리 집에 많이 접하지지 않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도로가 딱 직방형 구조로 해서 넓은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들 있죠. 네. 이런 부분이 많은 곳이 재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을 새 집이 다 있는데 집을 짓진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노화율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민들의 의지예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높느냐. 그러니까 동의율도 따질 거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얼마나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좀 포용력 있는 생각을 가졌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우리가 역 근처로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네. 일단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가격이 일단 비싸고요. 일단은 이 망원역 주변으로는요. 지금 한번 임장 활동은 안 가보셨죠? 한번 가봤는데요. 네. 가격은 알아보지 않았네요. 가격은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일단 가격을 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네. 망원역 근처에 있다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망원역이 생겼으면 망원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네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전에는 망원역이 없었을 때는 이 망원역 인근에 상가가 좀 부족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놓으면서 아무래도 상가 개발을 좀 많이 했겠죠. 네네. 대로변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 이면도로 안쪽에도 어느 정도 상가가 좀 번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 합정동이라든지 상수동이라든지 상수지역이라든지 홍대 입구 있죠? 이쪽으로 가면 홍대잖아요. 네. 재작년에 가장 높은 상가 여기 상가 번성률이라고 하죠. 네. 가장 높았던 지역이 이 마포구 지역에 위에 연남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쪽 지역으로 좀 가격대들이 쌌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가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집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촉진지구 안에서 또 빌라 같은 거라든지 안 그러면 상가라든지 이런 재건축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기대하고 여기다가 뭘 해놓는 건 저는 일단 재개발 본다라고 하면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재개발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포커스를 다시 한번 돌려보자고요. 우리 따님이 있는데 집이 필요해요. 무주택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7, 8천이 있다라고 쳐요. 그죠? 예.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을 본다라고 하면 도로가 없고 차도 못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거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재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아요. 차도 잘 들어오고 도로도 넓고 살기 편한데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 아까 거주도 하면서 재개발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좀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쪽 지역 안쪽에 보면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꽤 이렇게 좀 좁은 골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예, 역에서 너무 가깝다고 해서 빨리 되진 않아요, 재개발이. 오히려 네. 역에서 좀 먼 지역에 이렇게 두리뭉실 주택가만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빨리 되거든요, 사업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위주로 망원동 지역을 컨택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네. 집을 보는 거는 너무 나 역 근처가 좋아해서 역 근처에 놓으면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선생님, 네, 제가 네. 거기 망원역 2번 출구에서 한 1.2km 또 전방으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은 굉장히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뭐가 있냐면 1.2km를 다 돌아보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집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얘기하셨죠? 네네. 집들이 그래야 재개발을 해요. 집들이 멀쩡하면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포인트 중에 집을 꼭 얻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재개발을 본다면 입주해서 내가 편하게 살 생각은 좀 버리고 투자를 하란 얘기예요. 아,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다만 문제는 집이 오래된 거나 살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전세가 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한 다음에 일단 물건을 찾아보시고요. 네네. 괜찮은 물건들을 좀 갖고 오셔서 저랑 한번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물건이나 네. 선택한다고 그게 바로 그렇게 실행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예. 임장 활동해서 물건을 구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종종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투자와 그리고 거주는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임장 활동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괜찮은 물건 내가 지금 딱 이게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연락 주시면 김지민 이사와 함께 한 번 더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이렇게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있어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고민 상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일단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좀 볼까요? 네, 부산광역시에 아, 예. 예, 단지 내 상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여쭤보려고요. 부산광역시 어디에 있는 거 지금 보유하고 있으세요? 네, 북구 금곡동 네, 금곡동 1915 1915. 예.
윤리벽산 블루밍 1단지고요. 네. 101호예요. 1층이요. 예. 1층에 있는 상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 좀 먼저 그러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나요? 거주는 경기도에 있어요, 제가. 아, 경기도에 하시는데 여기다가 상가를 사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계획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요. 네.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 네네네. 네,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좀 멀기 때문에 네. 이제 보유를 하는 게 나은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해서요. 그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 윤리벽산 블루밍 1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단지 내 상가고 평형대는 얼마나 돼요? 전용 예, 한 8평 정도. 8평 정도. 실평수가 7평수가 8평이요. 예, 실평수가 8평이고 분양은 얼마 정도에 받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매수 가격이 3억 9,500 정도 들었어요. 3억 9,500. 네. 네. 뭐 3억 9천에서 뭐 4억 정도 들었다 치고 현재 월세는 얼마 받고 계세요? 2,500에 월 150이요. 2,500에 월 150. 네. 연으로 따지면 1,800 받고 계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1,800 받고 있고 일단은 지금 더 보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월세가 지금 채워져 있죠? 네. 네. 월세가 뭐 연체되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전혀 한 번도요. 네.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 상가하면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건 1층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모퉁이면 더 좋아해요. 그쵸? 네. 그리고 역세권이면 더 좋아해요. 근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껴버리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비쌀 네, 것 비쌉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기조상 지금 막 차익형 아파트들이 막 올라갔다가 잠깐 멈춰 있고 좀 조정받고 이런 시기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상은 상가로 해서 전환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는 우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지도를 키워보면 여기 지역에 거주도 하셨었나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셨어요? 네. 이쪽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그냥 상가를 먼저 사놓으신 거야? 일단은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도를 크게 보면 이 지역에 막 업무시설이 인근에 껴있고 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필수 상권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빠져서 소비하는 지역은 북쪽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양산 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덕천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지역에 우리 이 상가가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조금 더 밀집해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로드뷰를 보면 우리 지역 앞에 아마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지역 중에 우리 상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단지들이 이렇게 쭉 다 아파트들이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상권이 그렇게 막 줄지어서 많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매도하지 않으셔도는 돼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 상가가 영원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1층 상가, 모퉁이 이런 부분에는 가성비가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좀 변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도시 지역 자체가 조금 더 커지는 지역으로 선별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소비 문화 자체가 개별 소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소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이제 남편분 오시고 자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소비를 좀 큰 소비들을 하게 되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거기가 대부분 아무래도
멀티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막 밥을 먹고 뭐 맛집에는 찾아가겠지만 영화도 보면서 혹은 쇼핑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가 지역도 이런 멀티 쇼핑이 가능한 지역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꼭 이 지역, 이런 지역에 1층만 고집하지 말고요. 이런 멀티 쇼핑이 가능한 지역은 2, 3층도 상관없거든요. 다만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쇼핑 공간으로 이동하는 혹은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그 공간만 잘 계산하셔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같은 1층에 7평인데 150만 원인데 2층, 3층 올라가면 뭐 15평, 20평인데 150만 원일 경우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두세 배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전환을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막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월세는 지금 만기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올 8월. 올 8월에 예. 연장하신대요? 예, 계속 하실. 그럼 연장하실 때 한번 매도하는 기회를 한번 삼으시고, 매도가 안 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졌다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그냥 월세 잘 나오니까 나 기다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내가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겠다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바깥 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진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갈아타는 전략들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디가? 오산 원동 동부 아파트, 동부 3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가격이 좀 내려가서 매도를 해야 할지, 네. 보유를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동부 3안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네네네. 지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 채 맞을까요? 두 채거든요. 아, 두 채 하나. 보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채 다 지금 매도까지 고민 있으신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도 좀 살펴드리면서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원동 3안 나우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예. 네, 몇 평형이에요? 4평 단일 평수예요, 다요. 아, 단일 평수. 여기는 다 그러면 두 채를 아까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한 채는 거주를 하고 예, 하나는 하나는 월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계신다. 근데 네. 이제 고민인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다. 그죠? 예.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한 채는 저기 2011년도에 하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는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월세 동거는 15년도에 15년도에. 예.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가격? 저기 11년도에는 1억 4천 주고 샀고요. 1억 4천. 예, 그리고 15년도에는 1억 7천 주고 샀어요. 7천 주고. 지금 현재 가격은 1층일 경우에 금매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3천, 뭐 3,500 이렇게 지금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한 1억 6천 정도 돼 있나요? 그 정도로 자, 1억 그럼- 5천에서 뭐 수리된 거는 1억 6천, 네, 수리 안 된 건 1억 5천 뭐 이 네, 정도. 연식이 좀 나이가 좀 있죠, 우리 아파트가.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준 사연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 2011년도 1억 4천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2019년도인데 현재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그죠? 예. 근데 부동산 TV를 계속 시청했으면 작년, 재작년이 어땠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좀 올랐었죠. 네. 근데 우리는 왜 2천밖에 안 올랐지?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예. 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일단 우리 지역이 1억 4천을 이겨줄 수 있는 새 아파트, 그러니까 새 가격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주변에 진이 산업단지가 있죠.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24평 단일 평형인 이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30평대 이상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주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필요한 아파트란 얘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경쟁이 누가 집을 많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 다만 월세로도 좀 잘 나가고 전세를 좀 선호하고, 왜냐면 장기 거주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나 일할 때까지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단기 거주자가 많아요. 아. 단기 거주자가 많은 데는 아파트 가격을 쉽게 많이 올리지를 못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에 1억 4천 주고 산 게 지금 1억 6천 돼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기다리면 이런 가격들이 바뀔까? 요거 부분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예. 그게 바뀌려면 진위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개조돼야 돼요. 예. 산업단지가 아닌 IT단지라든지 뭐 다른 산업이 들어와야 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지금 네. LG가 들어온 데 소리가 있거든요. LG 디지털 파크가 있는데 여기 예. 자체도 아무래도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예. 단순 노동 있죠? 예. 이런 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볼게요. 주변에 산업이 변하지 않네. 그러면 가격적인 흐름 일단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좀 됐는데 그럼 막 서울에서도 재건축하잖아. 우리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또 따져봐야겠죠. 예. 근데 재건축하는 것보다요. 여기 경부선 옆에 이런 부지들 있죠. 옆에. 예. 예. 옆에 평지들이나 뭐 임야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더 값싸게 더 좋은 아파트를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건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네. 거주하는 곳을 팔라고 하진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가격에 안정되게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임대 주고 있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가격이 올라서 내가 이걸 노려야겠다라고 하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네. 얘를 정리하고요. 예.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은 곳에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혹은 네. 월세를 받으시더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거주하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거기 거주하시고요. 예. 임대 놓는 건 좀 변형하셔라. 좀 이렇게 답 좀 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문자들 또 하나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04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경남 아파트 32평을 매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서울 서초구 이곳에 있는 이제 반포 경남 아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일단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거래할 수 있는 5억, 뭐 7억, 8억, 9억, 10억대의 아파트가 아니라 좀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초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역시 인근 지역의 강남 지역 여러 가지 이제 호재를 바탕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에서 더 향후 지나면 안정되면 가격은 더 올릴 것이다라는 건 어느 시점이 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기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말고 기존의 새 아파트들이 흐름이 어떤가를 한번 짚어봤을 때 그런 좋은 기조는 아니다. 그럼 결국 재건축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과연 더 많은 가격을 계속 새로운 지표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한강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이 좋지만 조금 더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격 대비 지켜본 다음에 매수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나는 좀 매수를 희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점검 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9470님께서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이동 서밋 플레이스 광교 아파트 45평을 장기적으로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망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수원 영통구에 있는 곳입니다. 거주와 투자 목적 같이 좀 보고 계시는데요.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광교의 자락에 있는 그런 지역, 광교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교의 윗자락 판교 지역, 그리고 판교의 윗자락 강남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지역들은 역시 좋은 학군 그리고 좋은 가격대들을 이제 기반 삼아서 벽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의 부동산이 다 떨어지거나 이럴 때 가격 변동을 하지 크게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거주 하시는데 만약에 광교 지역의 학군도 이용해야 되고 여기 업무시설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건 찬성드리지만 투자용으로만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통해서 또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디가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목동 신시가지 예. 20평대 하고요. 네. 금천 롯데캐슬 1차 아파트 30평대 하고요. 예. 예, 거주 겸 매수를 고려 중인데 어디가 나을지 한번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이 같이 있으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각각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까지 저희가 꼼꼼히 또 짚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금천구청역 앞에 있는 롯데캐슬을 하나 보신 거고, 그리고 네. 한 지역은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목동구 단지들을 보신 거세요? 네네. 뭐 특정 단지는 생각해 놓으신 게 없고요. 실거주하기는 조금 불편한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네,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목동이 있고요. 네. 우리 이쪽에 있는 금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을 나눠놨을 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실거주도 하시면서 투자 목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가격대들은 한번 비슷한가요? 목동이랑 여기 금천 롯데랑?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네. 목동의 20평대 한 초중반? 네, 네. 예, 그 정도 하고 아마 금천 롯데캐슬 1차 뭐 네. 30평 초반 이 정도하고 같은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롯데캐슬이 한 8, 9억대 정도, 8억대 정도 하나요? 예, 뭐 한 9억 정도 뭐 하는 네, 걸로 8, 나와 9억 있더라고요. 정도 하는 거고 네네. 여기도 역시 이제 8, 9억 정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살아야 되냐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목동이 좋아요? 우리 금천구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목동을 선호하겠죠. 일반적으로 선호한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목동이요라고 하고 합창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네. 자,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부동산은 입지에 대한 가치고 그 가치가 조금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가격적인 부분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의 설명은 금천구와 목동을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목동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네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거주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은 새 아파트고 네. 여기 목동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걸릴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미래성을 보고 내가 좀 편리함을 놓을 것인지 미래성 없이 내가 그냥 편리함만 챙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꾸로 금천구에 만약에 여기 롯데캐슬에 사시면 들어가서 집안에서 활동하는 건 정말 편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목동에 살면 집안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밖에 나가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목동이라는 단지들이 재건축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여의도라는 지역에 힘을 입어서 여의도 선발주자 그다음에 목동이 후발주자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의 가치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치 부분을 아까 롯데캐슬과 목동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뭐가 더 낫겠냐는 무조건 목동이에요. 네네. 답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좀 서두에서도 문자 상담 여러 가지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 아파트 가격이 막 뭐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조정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이 조정기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롯데캐슬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목동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좀 답 좀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 가치를 좀 더 따져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이제 목동 쪽으로 의견 모아드렸고요.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살펴보시고 시장 분위기 보시고 접근하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어디가 또 궁금하실까요? 여기는 언양 그 교동 리스빌 아파트인데. 계룡 리슈빌이요. 예, 예. 네네. 예. 근데 아파트가 한 11년 차거든요. 근데 가격이 중간에 좀 많이 떨어지고 역세권이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 입주권이 많아가지고 네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쪽으로 옮겨야 되나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지금 실거주 중이거든요. 예, 저희 그 교동 리슈빌이 굉장히 많이 네. 있더라고요. 혹시 지역이 어딘지 한번 여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울주군 삼남면이거든요. 울주군이요? 울주군이면 예. 울산에 있는 곳. 예? 울산 맞으실까요? 예. 예, 울산이고요. 혹시 몇 예. 평대 지금 보유하고 있으세요? 34평이요. 34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리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네, 멀리서 전화를 주셨네. 네. 울산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요 주변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예.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 네, 근데 가격을 거꾸로 올렸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입주해서 이거 분양받아서 입주하신 거세요? 예. 분양받아서 있어요. 아, 그럼 거의 뭐 11년 동안 지금 거주하셨는데, 네. 그죠? 자, 네, 그러면 과거에 좋았을 때는 왜 좋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네. 부동산 가격이 좋다 보니까 네네. 같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몇 네. 년도예요? 우리 시청자분이 아, 생각하기에? 예, 16년도, 15년도 사이에. 16년도, 좀 15년도. 예. 네, 이때가 가장 좋았다. 자, 그런데요. 네. 부동산이 그때 좋았다라고 과거로 자꾸 회상하니까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거꾸로 서울시장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15년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뭐냐면 울산이라는 지역이 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15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양 물건,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많이 짓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울산시 전체에 보급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아, 예. 그렇다라는 건 이주할 수 있는 새 집이 있으면 10년 차 됐으니까 이주를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주는 했어. 근데 내가 살던 네. 집은 또 누가 와서 살아줘야 되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집이 너무 공급이 많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2016년도 기점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 지역은 이제 울산에 속해 있지만 언양입니다. 언양. 네. 언양 불고기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예. 울산 지역이랑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여기만의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런데 예. 과연 언양이라는 지역이 울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그닥. 그죠? 울산을 역전할 예.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꾸로 울산에서 생각할 때 전에 울산에 구 기차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에 언양역이었죠. 그죠? 근데 울산역으로 변경된 이 역을 이용해서 예. KTX를 이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시내를 오갈 때 버스를 타더라도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예, 맞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울산역 인근에 있는 도시권 개발 구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주류로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도 감안했을 때는 아마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그냥 계속 거주하시는 것보다는요. 예, 예, 예. 조금 이동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울산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예, 조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울산역 근처에 또 예, 예. 아파트들 좀 공급을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런 지역으로 차라리 좀 전환을 하시는 게 너무 과한 금액이 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뭐 비싸게 뭐 울산 시내처럼 뭐 6억, 7억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지금 조금 이제 11년 차가 됐으니까 한번 네. 이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울산역 인근에 있는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들을 한번 이주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빠르게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어디가 궁금하세요?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요. 예. 고양시 지축동에 그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2020년 12월에 입주해요. 예, 예. 앞으로 그 입주 후에 그쪽 지축지구의 그 전망 삼성지구하고 원흥지구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싶어서 예. 한번 그 전망을 좀 여쭈려고 알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 것인지 꼼꼼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예.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지축 공동주택지구에 있는 중흥 S클래스를 이제 분양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30평대? 예. 네, 30평대를 분양 받으셨는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2021년에 입주고, 그죠? 2020년 12월이요. 20년 12월에 예. 12월에 입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삼성지구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죠? 예. 원흥지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지구는 지축공동주택지구에서 지축지구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요 남쪽으로 보면 여기 은평뉴타운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서울 지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교통체계 개편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신분당선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서두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도시의 크기상 우리 지특 공동주택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지구가 은평뉴타운 지역을 이기거나 혹은 얘기했던 삼성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시의 크기상. 아, 예. 근데 입지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서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축역을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꼭 지축이 좋다, 삼성이 좋다, 원흥이 좋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예. 이 지역이 결국은 세 지역이 다 동반 성장했을 때 좋은 가격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장 기점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역시 신분당선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 삼성지구에도 지금 뭐 분양을 하고 아직 입주가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도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갖춰지고요.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은평뉴타운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또 거기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서울 지역에서 가격대로 살기 힘들어하면 어디를 생각했냐면 일산 지역, 북쪽으로는 일산 지역 생각했죠. 네네. 근데 우리 지역은 중간에 가다가 일산 지역으로 가는 기점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서울과의 인근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서 지축이라든지 삼성 이런 데들이 좀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좀 가격대는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게 가장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서울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네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좀 입주하시고 조금 자리 좀 잡고 여기 지축단지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